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자, 오늘 MSCI 8월 지수 변경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LS 일렉트릭은 편입이 결정이 됐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편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지수 발효는 9월 2일이고요. 더불어서 패시브 펀드는 8월 30일 종가 부근에서 리밸런싱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변동성도 미리미리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시장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주고는 있는데 기관 쪽에서 매도 매물이 확대되면서 지수는 하락으로 반전이 됐는데요. 최근에 좋았었던 쪽, 조선 쪽이나 바이오 쪽이 오늘 줄줄이 밀립니다. 아무래도 CPI, PPI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졌고요. 더불어서 중동발 리스크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0.08% 약보합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616포인트 지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봤고요. 오늘 코스닥 쪽이 좀 많이 밀리네요. 네, 맞아요. 코스닥 쪽도 오전에는 잠깐 빨간불을 켰는데 오후 들어서는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더니 자,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1.4%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61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하락 종목이 1200개가 넘는데 아무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로 들어선 상황에서 어떤 최근 회복세에 대한 그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그래도 오늘 전기차 화재 예방 기술을 보유한 종목부터 아예 안전한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종목까지 뜨거운 불기둥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반면 화장품주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오늘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오늘도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잘 세워보시죠.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화제됐던 여러 가지 이슈들 확인해 보고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후장 이슈노트 이즈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배터리 화재 사고 이후 화재 대응 테마주에 대한 관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세워보고요. 자, 신재생 에너지주 해리스 효과 어디까지 갈지 전략 세워봅니다. 어제 크래프톤이 장 마감 이후에 상당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확인 이후 다음 스텝에 대해서 개인주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폭발 사고 이후에 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화재 대응 테마주에 대한 관심들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그 안에서 보니까요. 충전소 쪽, 이 충전기 테마 쪽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 테마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테마성으로 계속해서 좀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왔고 기대를 했었던 화장품 쪽이 오늘 좀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그동안 좀 상승세가 가파랐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는 모습이 보이면서 오히려 이렇게 약간은 테마성, 이슈성으로 움직이는 이쪽 관련된 종목들에게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9월 초에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에 대한 세부 대책이 발표된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계속해서 관련된 이제 뭐 직접적인 수혜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도 같이 수혜로 편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계속해서 수혜주 찾기에 시장은 좀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테마 순환매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테마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 안에서 순환매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이슈가 있어서 제가 잠시 또 오프닝 때도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8월 MSCI 지수 정기 편출입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가 편출이 됐던데요.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앞으로 흐름들도 우리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편출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서의 투심적인 부분들은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도 한 550억 정도가 유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종목이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은 이미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저는 좀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종목군들을 찾을 때 이왕이면은 수익도 잘 나고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을 선별을 할 때 업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잘 나는 종목들을 시장 참여자들은 찾으려고 할 건데 과연 이제 자금에 대한 유출 그리고 지금 회사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승세가 나오려면 결국에는 이 종목에 관심이 있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일 거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네. 상승에 대한 동력이 좀 더 잃은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단을 제한하는 이슈 정도로 파악한다. 이미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MSCI 지수 편출입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다음 주자에 대한 관심도 시장에서 굉장히 높더라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거론이 되는 게 현대 로템이나 LIG 넥선 같은 이 방산주 쪽이 거론이 되던데 이에 따른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이게 보면은 분위기가 좋을 때 이제 MSCI에 대한 편입 이슈가 나오면 오히려 네. 불을 붙여주는 격으로 좀 오.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LS 일렉트릭 그리고 뭐 삼천당제약, 삼양식품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았을 때 그리고 그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을 때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더 커지고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수 있고 안 그래도 업황도 좋은데 돈도 잘 버는 기업이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얼마나 수급적으로 도움을 받을까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수주 잔고도 계속 쌓이고 있고 이번에 또 굉장히 좋은 실적을 현대로템 같은 경우엔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와 관련된 이슈가 좀 더 강하게 붙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중동 부분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모멘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급적인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주가의 레벨업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배터리 관련주로 돌아와서요. 2차 전지 뭐 밸류체인 안에서 보고 계신 기업 있을까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네.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는 네. 이런 화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구매적인 부분들을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결국에는 판매량이 많아지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직면한 이 문제 속에서 저는 약간은 테마성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오늘 좀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았고 움직임이 나왔던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회사로서의 이제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액체 배터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화재가 동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고체로 바꿨을 때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더 부각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도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보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은 테마성일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막상 대장주인 삼성 SDI는 네, 맞아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양산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 개발이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바램이고 양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기대감적인 측면 그리고 테마적인 측면으로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 SDI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약간 테마성인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 종목은 태양
태양광, 또 네. 반도체, 2차 전지 세 가지의 이제 오.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즘 태양광 관련돼서도 또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엮일 수 있는, 시장에서는 항상 재료를 원하기 때문에 이왕 수급이 들어온 김에 또 태양광이랑도 엮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다 엮일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저는 지금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이런 수급이 붙을 때 2차 전지 쪽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보다는 태양광이라든지 반도체, 포트가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을 좀 보자라는 부분에서 이 종목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시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들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도 좀 부각을 받더라고요.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대선까지의 시간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지속해서 좀 변동성을 수반할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해리스 쪽으로 좀 많이 기울기는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은 물론 제가 지금 해리스가 무조건 되기 때문에 신재생 보셔야 됩니다는 아니지만 네. 해리스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시장에서의 가장 관심이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쪽은 분명하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해리스의 기부금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부금의 기반에는 환경운동가들이 기부금을 모아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우리가 기후 변화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젊은 층들이 결국에는 이 기후 변화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우리도 좀 엮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기 때문에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됐을 때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서 시장에서는 또 시너지 효과로 붙여서 좀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도 봤을 때 저는 신재생 에너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재생 쪽도 분야가 상당히 많잖아요. 뭐 풍력도 있고요,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럼 이 분야들 중에서 특히 보고 계신 쪽이 있으시다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일단 저는 풍력 쪽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CS 윈드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어요. 그동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생각을 했을 때 그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막상 돈을 못 벌고 있고 실적이 항상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에 대한 발목을 좀 잡고 있었다라는, 왜냐하면 어떤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을 때 이왕이면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괜찮을 수 있는 쪽을 시장에서는 더 반갑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CS 윈드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이 기점으로 해서 저는 풍력 관련된 종목들 좀 이미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 지금 최근에 50조 규모의 해상 풍력 경쟁 입찰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국 기업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우호적인 것들을 좀 세부 방안들을 모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좀 좋은 환경들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해상 풍력 관련된 기업들에게 좀 이미지 개선, 투심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리스는 원래 하나솔루션도 방문을 하고 네. 태양광 쪽에 살짝 더 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CS 윈드가 요즘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위치를 해 있어서 네. CS 윈드를 필두로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해서 풍력 쪽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워낙 실적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풍력과 태양광 쪽에서 좀 고민을 하시다가 실적이 좀 더 나오는 쪽, 숫자가 나오는 쪽, 풍력 쪽에 무게를 싣고 보자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어요.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CS 윈드 풍력주 안에서도 대장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을지 궁금해서 봤더니 이 종목 갖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대장을 봐야죠. 네. 네, 대장을 보자라는 의미로 CS 윈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이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이제 고객사들과의 협상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단가에 대한 재협상을 잘해서 그 부분이 인상이 되고 실적에 잘 반영이 됐고 이제 미국 쪽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률 단으로 굉장히 좀 좋게 나와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갈 수 있는 그런 실적을 좀 선보였고요. 또 가이던스를 상향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요즘 시장을 전반적인 좀 느낌을 보면 네. 앞으로의 전망치, 가이던스 쪽으로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증시에서도 우리 AI 관련된 종목들,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 보면 시장이 실망을 하고 좋아하고 실망하고 환호하는 이 두 개의 양분화의 중심에는 결국에는 가이던스에 대한 제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CS윈드의 가이던스 상향 소식도 시장에서는 좀 좋아할 만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신규 또 호주와 사우디를 신규 나라로 해서 좀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밝히면서 해외 판로도 계속 넓혀가고 있는 소식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CS윈드를 가장 탑픽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CS윈드 신재생 관련주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더불어서 실적 가이던스에 무게가 실리는 최근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게임주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크래프톤이 상당한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증권사에서도 TP 상향 리포트가 줄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시장안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흡수할지 궁금했는데 일단 게임주가 다 가지는 않고 실적이 좀 잘 나와주는 쪽 선별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게임주 흐름 좀 어떻게 보셨나요? 게임주들은 참 희비가 많이 네. 엇갈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 무거운 크래프톤이 지금 11%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키워드와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에게 좀 기대했던 부분은 콘솔 게임 그리고 얼마나 이 가지고 있는 IP가 장악력과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원래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그 한 IP가 너무 리스크적인 요인이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도 한때 나왔지만 계속해서 이 관련돼서 크래프톤으로 너무나 수익성을 잘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인도 법인을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해서 성공적인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한 IP가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돈을 잘 벌 수 있는 IP를 갖고 있으면 이 기업만큼 믿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딨냐라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반기 게임에 대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도 이 게임이 좋지만 원래 게임을 잘 만드는 기업이 또 추가적으로 하반기 때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올까라는 기대 또 게임스컴에 또 가요. 이번에 네. 크래프톤이. 그래서 일정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콘솔 게임에 대한 매출을 얼마나 잘 만들어냈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콘솔 불모지라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콘솔 게임으로 성공을 거두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넥슨 게임즈도 대표적으로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가 결국에는 콘솔 게임 시장을 잘 침투를 했기 때문인데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콘솔 시장에 대한 부분들 계속 잘 이어오고 있어서 네. 기대감과 또 앞으로 얼마나 하반기에 게임이 또 신작 게임 좋을까 또 일정적으로 봤을 때 게임스컴에서 시연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충분히 살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 시장의 트렌드가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 콘솔 부분에 대한 대응력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는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크래프톤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들 목표가 상향 리포트 개수를 세보니까 14개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증권사에서는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47만 원까지 TP를 보던데 대표님께서는 크래프톤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좀 곤란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에는 58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방이 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그 정도의 TP를 제시하기는 좀 그렇고 네. 일단 적어도 저는 뭐 35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 40만 원까지도 게임스컴 시연 이후에 또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게임스컴 행사에 우리나라 크래프톤만 가는 게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하반기 때 신작이 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뭐
40만 원 이상까지는 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해외 쪽 매출이 90% 이상이 잡히는 기업이라서 지금 해외 쪽에 관련돼서 지금 뭐 환율에 대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만 마련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음 분기에도 실적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래프톤에 대한 가격 전략들 이야기, 목표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게임주 이제 개별 종목 간의 희비가 상당히 교차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슈들, 모멘텀들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어떤 점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게임스컴 같은 경우에는 정말 3대 게임쇼라고 불리는데 예전에도 우리가 이제 추억을 되짚어 보면 네. 거기서 나와서 시연 행사에서 좋은 결과치를 보였던 기업들은 기대감을 통해서 굉장히 상승 탄력이 나왔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에 대한 첫 시연을 또 진행을 하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신작 아까 말씀드렸던 다크앤다커 모바일 그리고 인조이에 대해서 여기서 시연 행사를 하기 때문에 분위기와 반응에 의해서 아마 좀 게임주들의 이 시세가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같이 열린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닐까, 게임스컴 행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종목이 과연 실적을 어떻게 내보였을까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게임스컴의 이 결과에 따라서 향후 시세 연속성 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그 결과들 좀 주목해 보자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게임주 내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인데요. 일단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적인 투자는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보지만 이 게임 시프트업 마찬가지로 콘솔 게임에 이제 진출을 했고 성공적인 그런 그 결과치를 얻었거든요. 4월 달에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선보였는데 그 게임이 이제 대박이 났다라는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과연 어떤 실적을 보일까, 그리고 콘솔 게임 쪽에서의 매출이 잘 잡히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시장에서의 판단하는 이렇게 바라보는 분위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좋은 쪽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프트업 저는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마 이번에 매출이 또 잘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콘솔 게임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시프트업 탑픽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또 예상치 못한 실적 보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또 하반기 때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뚜렷하게 보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넷마블처럼 좀 기대심이 확 사라지면서 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으로 해서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일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 시프트업, 향후 시세 연속성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실적 결과 발표들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게임준의 탑픽으로 시프트업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노트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월적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보기 전에 키워드부터 띄워주실까요? 집 살 돈 없으면 이거라도 사라. 어떤 겁니까? 많은 분들이 꿈꾸고 있는 걸 거예요. 사실 뭐 자가주택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뭐 자가주택, 집을 사기 위한 종목이 될 거다.
사실 모르겠어요. 이 종목은 집을 사기 위한 종목이 되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던 건물주, 이제 부동산으로 인한 이제 부동산 소득을 통한 이제 불로소득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내가 건물주가 될 자산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사놓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마침 건물주가 된 거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왠지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부동산 관련주를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자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리츠사를 가지고 오셨군요. 네, 리츠라는 개념을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리츠라는 게 사실 그냥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리츠라는 회사가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하여금 이제 투자금을 모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서 부동산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임대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그 수익을 가지고서 배당을 나눠주는 기업을 이제 리츠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리츠사들이 보통 연 배당을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최대 연 10%의 배당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의 웬만한 이 은행 이자보다도 높은 거고요. 지금 아무리 이제 우리가 고금리 시대라고 하지만 그 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배당 이자를 발생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리츠라는 기업들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충분히 이 금리 인하와 함께 반사이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리츠라는 기업 자체가 시청자분들이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어찌됐든지 앞으로 이 최근에 이제 이게 최근에 고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주가가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바닥으로 밀려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츠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웬만한 종목들을 사놨을 때 아까 뭐 연배당 수익률, 이자 수익이 10%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주가가 이제 진짜 금리 인하와 함께 상승해준다고 해서 원래자리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종목 자체에서도 기대 수익률이 2배, 3배 이상 요즘 노려볼 수 있는 게 리츠입니다.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리츠사다. 지금 타이밍에서는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과연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지 키워드와 함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집 살 돈이 없으면 이거라도 사라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역시 저금리 얘기가 나오는군요. 일단은 뭐 저금리 대표 관련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이 금리가 고금리일수록 부동산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부동산 자체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이 건물 이런 이 부동산 자체 시장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뭐 물론 이게 서울권은 경기도권은 좀 한정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서울권과 경기도권의 집값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다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빅스텝을 사실 지금 다시 밟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당장 지난주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9월 달부터는 당장의 빅스텝을 밟아야 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은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빅스텝이라는 게 보통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빅스텝 그 금리 인하 스타트를 빅스텝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제로 금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0.5를 한 번에 내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빅스텝이 이제 0.5 이상을 이제 내린 거 이제 빅스텝이라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첫 스타트를 빅스텝으로 끊었을 때는 보통 제로 금리로 들어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로 금리로 돌아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이 호황기가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리츠라는 이 리츠사들이 지금 원래도 부동산 경기들이 안 좋다 보니까 고금리를 맞으면서 지금 2년, 3년 내 그냥 다이렉트 하방밖에 내려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저금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가장 큰 게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리츠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다만 이 리츠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꽉 먹고 알 먹고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
꾸준한 투자에 따른 이제 수익 발생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이제 꼭 먹고 알 먹고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경우냐, 이 리츠 종목들이 사실 여러분들 뭐 이걸로 엄청난 인생 역전을 하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리츠 종목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뭐 상한가 가고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로 뭐 거의 진짜 시가총액은 뭐 1,000억, 2,000억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올라가는 폭을 보면 진짜 하루에 뭐 2%, 3% 뭐 이런 상승폭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뭐 다이렉트, 뭐 다이나믹한, 눈 뜨고 일어났더니 상한가, 한 달 뒤에 봤더니 막 2배, 3배, 뭐 이런 거를 말씀은 못 드려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뭐다, 이 저금리 시대에 있어서 고금리와 함께 3년 동안 내리 하방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진짜 빅스텝이 되었던지 베이비 스텝이 되었던지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꾸준한 우상향을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1%씩만 올라가줘도 아까 얘기했던 2배 정도 올라가는 건 충분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리츠사에 이제 투자를 잘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매년 꾸준한 이자 소득이 나오겠죠. 배당 수익으로서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10%까지다라고 했지만 이게 매년 바뀌긴 해요.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리츠사가 많으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한 6%대에서 8%는 나오고 있고요. 정말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한 12% 정도까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이자 수익을 챙기면서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때 누가 이자를 챙겨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건 오히려 거래세 아니면 신용을 찍으신 분들 신용 이자만 내고 있지 오히려 이자를 챙겨주겠다는데 배당을 챙겨주겠다는데 이렇게 매월 이게 뭐 월마다 주는 리츠사도 있고 아니면 분기마다 주는 리츠사도 있고 연마다 주는 리츠사도 있기 때문에 그건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매월 이렇게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은 매월 이제 여러분 생활비도 챙기면서 나중에 이제 딱 팔려고 봤더니 2배, 3배 올라가 있다. 이런 게 바로 꼭 먹고 알 먹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진짜 지금 리츠 관련되어 있는 주식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세요 했을 때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늘 그래요. 저는 늘 말하는 게 이 종목이 여러분들 저한테 시간만 투자해 주시면 저는 2배고 3배고 10배고 수익으로서 보답해드릴 자신이 있다 말씀드리지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걸 답답해요. 그러면서 사지를 않는 거죠. 물려가지고 1년, 2년 괜찮으면서 뭐 1, 2년 뒤에서 2배, 3배 올라가 있을 건데 이걸 왜 못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리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돈으로 보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사실 뭐 TMF 사태에 대한 반사이 기대라는 게 이제 우리 티몬과 UMF 사태로서 이제 쿠팡이라든지 이런 그 기업들이 지금 반사익 받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티몬이라든지 UMF로서의 가있던 몰려있던 자금 이제 개인들의 이런 우리 소비자들의 자금만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몇 조, 8조에서 11조 정도의 자금이 이제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소셜 네트워크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예.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뭐 장사 잘 되면은 돈 많이 버네. 임대료 더 내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마스터 프리미엄 리츠가 뭐냐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임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쿠팡이라든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국내 물류센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 투자를 해가지고 포트라고 뭐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런 투자 상품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게 지금 쿠팡입니다. 쿠팡. 그렇기 때문에 뭐 쿠팡이 잘 되면 뭐 잘 될수록 뭐 정말로 뭐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재밌는 게 엮으면 엮는 거예요. 뭐 물론 마스 프리미엄 리츠가 임대료 올려. 더 주세요. 할 수 없겠지만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짜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서 전체적인 그 근방의 건물 뭐 이런 이 물류센터 임대료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진짜 뭐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기업이 또 이 임대 수익을 여기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쿠팡한테 더 뜯어낼 수도 있다라고 그냥 뭐 시장에서 그냥 개인들이 그렇게 그냥 주장하면 그게 우리나라 주식입니다. 엮으면 엮인다. 네. 네. 그렇게 엮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정말 두 번째 모멘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엮일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좀 보면 좋고. 자, 그리고 이제 마스터 프리미엄 리츠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금
공모가 대비 주가가 반토막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식이 공모가 이하로 내려오면은 언젠가는 한번 올려치려고 위로 상방을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라는 기업, 리츠는 이제 상장되자마자 이제 우리가 고금리 시대가 다가오면서 그냥 이 다이렉트 이 하방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이제 적어도 공모가까지만 가준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못해도 2배 정도는 더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라는 기업, 지금 차트적으로도 좀 우리가 좀 본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바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모가가 이 기업은 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공모가가 5,000원이었는데 5,000원에 이 상장되어 있던 종목이 5,000원 이후에 내리 이제 하락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금리 시대를 겪으면서 내리 하락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000원 위로 올려친 적이 없기 때문에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라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사놓고 그냥 언젠간 가겠지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면은 언젠가 이 5,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언젠간 가겠지 노래를 부르면서 이 수익이 안 나느냐? 그것도 아닌 게 아까 얘기했죠. 배당 수익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자, 월봉상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단기간에 무너져서 그렇지 이게 이번 달 위로 2,400원 정도 위로만 올려낸다고 하면은 원바닥엔 투바닥을 만들어내고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돌파하는 구간대가 나와주기 때문에 바닥에서 쌍바닥 만들면서 하방 추세 돌파하고 위로 올리는지 우리가 또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저는 2,350원 이하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지금 아까 공모가가 5,000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유롭게 어차피 이 정도 보면 알죠. 이거 상한가까지 이 상한가 안 나옵니다. 급락이 나와도 이날 증시가 무너져서 급락이 나오는데도 8%예요. 8%에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4%, 삼성전자가 10% 빠질 때 삼성전자보다 더 안 빠진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게 이 리츠 자체는 개인들이 수익을 발생하려고 산다기보다는 배당 수익으로 사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빠지든 말든 이게 신경 쓸 게 없어서 더 나을 수도 있다라 말씀드리면서 손절 가격 한 2,000원 정도 잡고 목표 가격 5,000원까지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기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에 투자하는 게 어떤 일종의 방정식처럼 되어 있는데, 자, 역시나 오늘 리츠 회사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를 이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볼게요. 키워드 띄워주시죠. 자, 이번엔 또 뭡니까? 전기차 살 돈 없으면 이거라도 사라.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전기차 최근에 화재 사건 때문에 2차 전지주들 악재다라고 해서 많이 조정이 나와요. 근데 지금 심지어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조정이 나오고 하락하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뭐 한다? 이제 전기차가 지금 박인 세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명품 가방을 50% 할인하면요 당장에 뛰쳐나간다 했잖아요. 지금 전기차 1억 하던 게 7천만 원 하고 있고요. 지금 새 차가 강가가 쫙쫙쫙쫙 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딱 사면은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전기차는 이 새 차 같은 경우 알아서 리콜 해주든지 하든지 할 거고, 우리가 지금 딱 그 2차 전지 무너질 때 딱 무너지는 2차 전지주 딱 사가지고 수익 실현 딱 해가지고 전기차 감가를 거의 30-40% 때려먹고 있는 이 전기차 딱 끌고 오면은 누가 봤을 때 저 사람 돈 좀 있구나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좀 돈 좀 있구나 티내고 싶다. 이럴 때 이런 거 해야 돼요. 아.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난 돈 있어서 이걸 샀는데 이게 또 감가가 됐네. 어쩌겠어. 난 여유로우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전기차 한 대 정도는 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혹시 전문가님 전기차 이번에 사신 거 아니에요? 전 전기차 저는 안 타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래요. 일단 전기차에 대해서 전 좀 무서워요. 아, 그래요? 자, 저희 PD님이 전기차 타는데 전기차 지금 어떠냐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렇다면 종목명 보겠습니다. 자, HYTC. 사실 이제 2000년에 원래는 이제 한영 전공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엄청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2차 전지 가지고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양극재, 음극재, 리튬 이온 전지 이런 쪽으로서의 확실한 그런 게 있는 게 좋고,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부품으로서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 기업이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또 키워드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해온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띄워주실까요?
자, 2차 전지 제조 장비 부품 기업이다. 일단은 2차 전지 제조 장비 부품 기업이라고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꾸 뉴스를 보면은 저는 이 자꾸 진짜 사실 기자분들 잡아다가 진짜 엉덩이를 때려야 돼요. 자꾸 공포감을 조성해놔요. 아, 이 네네. 개인들 자꾸 손절치게 만들려고. 그 전에도 제가 경기 침체 아니다 했더니 경기 침체다. 뭐 그냥 아주 개인들 손절하게 만드는데 2차 전지도 보면은 지금 자꾸 2차 전지 과대다, 2차 전지 다 버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하고 있거든요. 진짜 기자분들이 나쁩니다. 나빠요. 왜냐면은 2차 전지가 정말로 시장에서 소외받았다라고 하면은 네. 2차 전지 관련주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오늘도 어제도 올라갔던 종목이 신진 SM이라든지 한컴 라이프케어라든지 그리드 위즈, 3기이브, 이닉스, 아모그린텍 이런 종목들이 어제 오늘 상한가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기업들이 사실 공통점은 뭐다? 지금 이제 2차 전지 자꾸 화재, 전기차 화재가 자꾸 나와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또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뭐 한다? 뭐 전기차 뭐 이제 배터리 방열 소재라든지 뭐 충격 흡수하는 뭐 이런 거라든지 어쨌든 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화재를 어떻게든 조금 더 안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서의 어쨌든 이런 제조 장비들이 이제 지금 수급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어쨌든 2차 전지 자체가 전기차 자체가 시장에 올라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면 이것도 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 왜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 어쨌든 그럼 얘네들의 비중이 더 커지겠구나.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건 우리가 어쨌든 알다시피 저는 지금 제가 안 사는 이유는 딱 간단해요. 저는 테스트를 제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핸드폰도 그렇고요. 저는 1세대는 거의 안 사요. 적어도 2세대, 3세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정말 갤럭시 워치를 맨 처음 나서 사봤는데 아침 7시에 나가면요. 오후 3시에 꺼져요. 막 그런 것들 경험하다 보니까 저는 1세대를 절대 안 사는 얼리 경우가 어답터가 생겼거든요. 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1세대는 절대 안 사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저는 사지 않는 거지만 전기차라는 게 늘 말하지만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뚜벅이로 다닐 거다. 그러면 안 사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진짜 평생을 뭐 우리 BMW 타잖아요. 버스 타고 그다음에 지하철 타고 그다음 또 하나 뭐였죠? 걷는다. 걷는다. 네, 맞죠? 워크. 네. 그렇게 할 거 아니면은 안 사도 돼요. 그렇게 할 거 아니면 전기차 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부분 지금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기업이 이제 테슬라가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연말까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걸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라잡던지 뭐 더 싸게 만들지 뭐 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말 이거 제대로 해결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 원통형 배터리 사업 접을 거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공급 봐서 쓰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HYTC라는 종목이 이제 부품, 장비 이런 기업으로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노친금형 1차 벤더사로 선정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관련돼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수혜 이런 것들이 나와 줄 때마다 급등했던 게 이 HYTC라는 기업이고요. 심지어는 최근 뭐 과거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독일의 기가 팩토리 이제 2배 정도 더 증설할 거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을 때도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도 최바닥이거든요. 2차 전지 많이 무너졌어요. 굉장히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잘 올라와 준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이 최저가 매수기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리츠에서도 설명드렸지만 HYTC가 지금 공모가 대비 이 종목은 반토막도 아니에요. 공모가 대비 70% 하락입니다. 70% 하락이라고 하면요. 공모가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이 기업이 적어도 3배에서 4배는 더 올라가줘야 돼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공모가까지만 회복돼줘도 이 기업은 지금 몇 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3배에서 4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HYTC 분명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내가 1,000만 원만 샀다. 4배 가면 4천만 원이거든요. 1억짜리 차가 지금 7천만 원이고 한 뭐 6천만 원, 7천만 원짜리 한 4, 5천 하겠죠. 그 뭐 보조금 받고 하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 HYTC다라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예. 이제 우리가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이 HYTC도 보면 알겠지만 자, 상장 이후에 내리 하락입니다. 절대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올라갔던 적이 없는 종목을 내가 정복해가지고 사가지고 산을 정복한다는 느낌으로 아무도 안 올라갔는데 내가 이제 딱 올라가는 길에 선봉장으로 가는 거죠. 다들 겁을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올라타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선봉장에 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나중에 10,000원 가잖아요. 다들 목표가 얼마예요? 막 한 10% 조정 주면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아직도 막 80%, 100%, 200% 수익 중이니까 웃고 그냥 즐겨요. 그런 걸 즐길 줄 아셔야 되고 HYTC도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진짜 아무도 이 산을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저가 매수의 기로 노려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매수 가격 보면 지금 5,500원 아래로는 얼마든지 사셔도 좋다 생각하고 있어요. 5,500원 아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아까 이 종목이 공모가가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5,000원까지는 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 3배 정도 열린 자리가 되겠죠. 손절 가격은 또 짧게.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게 목표는 3배인데 손절은 짧아요. 손절 가격은 4,000원 정도로 짧게 들고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기업에 대한 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얼리 어답터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주식은 이제 가장 빨리 들어가는 얼리 어답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모순 좀 잘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AS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노브랜드 저번에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은 32%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추가 전략도 알려주실까요? 노브랜드도 그래요. 이거 완전히 제가 시장 무너질 때 최저점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브랜드 같은 경우도 금리나 이제 의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정말 역대급으로 최대 매출될 수 있겠다 말씀드렸죠. 지금은 사실 뭐 2만 원대가 저항이니까 조정 주는 건 당연해. 어차피 15,000원대 안 깨면은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한 35,000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15,000원 익절가는 수익 실현 가격입니다. 15,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수익 실현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3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5,000원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을 좀 일부 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얼마라고 하셨죠? 35,000원입니다. 35,000원까지도 네, 볼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무척 더운데 방금 저한테 자전거를 타고 오셨다고. 공사 중이라 아, 그래요? 안 더우십니까? 자전거가 빨라서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차갑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그냥 리포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리포트 JVM 가지고 오셨는데요.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목표가는 42,000원 유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실적과 시장 불확실성에 과도하게 빠졌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이제 국내 매출 일시 감소, 그리고 4분기 계절적 성수기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수출 성장 기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JVM은 사실 그 약국 자동화 전문 기업이잖아요. 네. 자, 최근에 좀 코로나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일단 시장 업황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게 그 동사가 하고 있는 역할이 이제 조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이 약사분들이 조제를 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자동으로 해주고 검수도 자동으로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의 니즈를 좀 파악을 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선을 보이게 됐죠.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뭐 약국, 그리고 공장형 약국 같은 데서 동사 같은 이런 제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과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돼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국내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이게 법제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동사 같은 이제 그 약품 제조를 하거나 조제를 하거나 그리고 검수를 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좀 많이 수혜를 벌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게 법제화는 될 것 같긴 한데 기간이 문제일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 뭐 지역별에 대한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는 제대로 된 진단을 자체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약국을 가거나 이제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또 많이 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비스 질도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역시나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결국에는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법제화가 이제 언제 되는지 그게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원격 의료, 비대면 의료의 법제화가 지금 이런 업황의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그 시점을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리포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IB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는 42,000원 매수 유지를 했습니다. 네. 제목은 과도한 주가 하락이고 매수 기회가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요.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나타난 과도한 주가 하락이다. 그래서 지난 2분기 그 실적에 대한 발표하기 전에 이제 그 업체 쪽에서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5일 날 시장이 전반적으로 더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락이 하락을 불러일으켜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이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좀 낙폭이 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락에 대한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전공의 파업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된 것 같아요. 의사분들이 결국에는 진단을 하고 진단한 걸 가지고 이제 약을 제조를 하거나 조제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전문의분들이 계속 파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의사분들이 없어서 결국엔 조제가 줄어들고 조제가 줄어드니 동사에 대한 매출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실적이 좀 별로 좋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계절적 성수기가 4분기에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계절적 성수기가 4분기다. 그리고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이제 공격적으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4분기가 계절적인 성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올해 4분기도 역시나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23년 작년의 4분기에 내수보다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더 높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도 역시나 내수보다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더 높아질 거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전년 대비했을 때 2.5%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2.6% 증가를 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 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병원이라든지 약국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해외 쪽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거를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주가도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다. 그리고 4분기에 대한 실적 계절적인 형수기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너무 많이 빠졌다. 네. 지금이 매수 기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려주실까요? 일단 국내 시장은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엄청나게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이게 조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약사분들이 조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그 자동 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이게 매출이 일어나는데 그만한 규모를 가진 약국들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쪽은 뭐 대형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대형 약국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요. 해외 쪽에 어떻게 보면 유통 마켓이라든지 요양원, 대형 병원을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럽의 스페인 쪽과 그리고 영국 쪽의 영업망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북유럽 쪽 대형 약국을 통해서 출시가 성공이 된 레퍼런스를 계속 쌓아놓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북미 쪽은 이제 제휴사 유클리드사라고 하는 업체와 이제 계약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서
역시 보급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호주는 이제 호주 정부 쪽과의 이제 수요 확대가 진행이 중이고, 그리고 중국 쪽은 이제 시노팜에 대한 독점적 병원 관련된 부분까지 연결이 되면서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가 그 한미그룹 쪽에 그 연계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네. 한미사이언스가 16년에 인수를 해서 이 편입이 되어 있는 그룹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미그룹 쪽,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동사도 같이 영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개발을 한 매니스라고 하는 그런 신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제품이 기존 속도보다 2배가 빠르고 생산성이 3배가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차세대 파우치 제조 자동화 관련된 부분으로 이 동사에 대한 신제품이 기대가 된다. 이 제품은 또 다관절 로봇을 이용을 해서 조제를 한다라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조제와 검수를 원래 따로따로 했었는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9월에 첫 계약을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기존의 조제 제품과 검수 제품보다는 뭐 수익적인 마진율이라고 하죠. 마진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매출이 더 커진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시장 개척도 순조롭고 그리고 한미그룹과의 시너지도 기대가 되고 또 신제품 효과도 기대가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주가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지금 21,000원대거든요. 그런데 목표가는 42,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IBK 목표가 42,000원이 PER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7배 수준입니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 하락에 대한 변수가 조금 더 컸었다. 그리고 수급에 대한 영향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그냥 이제 뭐 좀 관심 있게 더 보셔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가격으로 보면 PER이 한 8배 정도, 8.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졌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분할적인 접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길게 보면 결국 최근에 저점 지지를 했었던 시점을 다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예. 25,000원을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이탈을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실적은 이 23년, 22년보다 더 뭐 나빴냐? 나쁘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한 27,000원 정도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포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좋은 기업이고 실적도 괜찮고 전망도 좋은데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다, 과대 낙폭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7,000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원익 QNC인데요.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그리고 목표가는 48,000원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2분기 실적 확인 후에 주가 재평가가 기대된다. 주요 제품 쿼츠의 매출이 27% 늘었다. 비메모리 및 자회사 실적 성장 기대, 고객사 다변화 및 자회사 효과.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제목 보면 사실 그 원익 QNC가 지금은 사야 하는 구간이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반도체 관련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소부장 쪽에도 시선이 계속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하는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업황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그 동사가 추구하고 있는 쿼츠라고 하는 제품이 일단 웨이퍼를 양호하게 좀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뭐 이 불순물을 보호하거나 이송 관련된 용기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정 중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근데 최근에 특히나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세화 제품, 반도체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쿼츠라든지 석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동사의 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하반기 쪽으로 봤을 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이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삼성이 본격적으로 HBM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HBM의 밸류체인의 거의 대부분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편중돼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는 삼성전자가 못해도 3분기 정도에는 HBM 관련된 수주를 본격화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이 삼성향의 HBM 관련된 이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나 D램 쪽과 낸드 플래시 가격에 대한 상승이 이 하반기 때 본격 대두가 된다라고 하면 실적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뭐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소재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익 QNC도 소재 쪽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침체를 했었던 파운드리 쪽, 이제 비메모리 쪽, 자동차 쪽 반도체 쪽이 이제 10월 10일 날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으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얼마만큼 뭐 부각이 될 수 있을 거 그리고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슈나 이벤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이벤트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비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도 그런 관심으로 좀 두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삼성향 HBM 밸류체인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점이 또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의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쿼츠라고 하는 그 소재 부품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업이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리포트 내용이 좀 더 궁금해지는데, 자,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신한투자증권에서 48,000원 매수 유지를 했고요. 그 네. 제목 보시면 다시 한번 서프라이즈. 지금은 사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공격적이네요. 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확인된 이제 매력적인 현재 주가다. 그리고 최근에 IT 업종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부진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뭐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플러스 66% 고성장이 전망이 된다. 그래서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반도체 소재 쪽, 부품 쪽에서의 이제 수요가 전반적으로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야 소재 쪽 관련된 부분에 실적이 우호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분기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사가 다변화가 됐다.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하반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실적으로 증명된 2분기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2025년의 성장 기대 이유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363억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 30% 증가를 했고요. 주로 이제 올라간 이유를 보면 이제 주요 제품인 쿼츠에 대한 매출액이 약 3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자회사 매출액이 플러스 10% 정도 증가를 했다. 그래서 하반기 및 2025년 성장에 대한 재확인을 했고 그리고 쿼츠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이 시각 소모성 부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교체 주기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신규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수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5년 비메모리 쪽 그리고 자회사의 성장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대만 법인 생산 능력이 500억에서 900억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커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만 법인은 TSMC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2025년 연결 영업이익은 플러스 18% 성장이 전망이 된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부분을 보시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역시 실적이 좋다. 근데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으니 지금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제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따가 또 주가에 대해서는 여쭤보겠지만 또 주가는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리포트 일단 바깥에 있는 내용부터 들어보고 그다음 목표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사가 아시다시피 이제 양산이 많이 돼야 소모품이 많이 이 소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산에 대한 캐파, 메모리 쪽에 대한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5년, 26년에도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는 눈여겨 보셔야 될 대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P4 라인 관련돼서 평택 라인에 대한 본격화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메모리 쪽에 투자가 본격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SK 하이닉스도 청주에 22년부터 5년간 12조를 투자를 해서 AI 반도체 쪽과 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본격화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보더라도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속 이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면 양산할 때마다 역시 쿼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 증선에 대한 라인의 장비가 상당히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구미 증설분 관련된 연내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장비가 그러니까 내년에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동사가 다양한 인수합병을 이제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미국 반도체 소재 업체 모멘티부사라고 하는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22년엔 일본 쿠어스텍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쿼츠 관련된 부분이라 뭐 세라믹 관련된 회사들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엄청나게 캐파 자체가 커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그 메모리 쪽에 대한 수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추가적인 인수 합병이 없다라고 하면 역시 뭐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쌓아놓고 이제 배당이라든지 소각으로도 전개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업체 쪽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지를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포트 목표가를 좀 볼 텐데 48,000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로는 29,000원대입니다. 자, 지금 가격 어떻게 보실까요? 네, 동사는 이제 평가를 한 거를 보시면 이제 24년 예상 PER 기준으로 봤을 때 10.9배. 근데 탑티어 기업들이 평균 PER이 26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탑티어 26배 대비했을 때는 지금 가격이 10.9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그래서 올해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 보면 18.3배 정도를 제시를 한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48,000원을 18.3배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이제 과거 4개 평균 대비해 봤을 때 뭐 유사하고 그리고 제품 및 고객사 다변화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동사가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판단한 그런 몫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익성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오늘 이제 주가 부근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PER이 한 7.7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네. 엄청나게 좀 저렴한 수준이죠. 그래서 41,000원에서 3만 원까지 어떻게 보면 26,000원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실적이 뒷받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요인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관심 있게 역시나 좀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15배 정도 PER 수준으로 좀 낮게 책정을 해 본다라고 해도 목표가는 한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5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반등이 좀 추가적인 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단기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과대 낙폭 구간에 빠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이제 하락한 종목이다라는 분석인데 기술적으로는 1차 목표가가 35,000원 그리고 리포트 목표가로는 48,000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월 13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데 더해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달 수입 물가가 전월보다 0.4% 상승해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13일 공개한 자사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를 일으킨 전기 세단 EQE 350 모델에 중국 업체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 결과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인 중국 엔투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에 개인 신용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회로 패턴을 만드는 식각 공정에 제조 공정 결과를 예측하는 가상 계측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과 관련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이 34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적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7조 56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 감소했고 순손실은 1,119억 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6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다고 13일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개 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조 3,3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진행된 임원회의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은행권 부당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 상황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민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민테크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유일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진단 배터리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배터리 셀 3사를 모두 고객사로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전류와 전압 그리고 저항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배터리 상태를 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긴급 회의를 좀 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제에 이어서 전기차 혹은 충전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랠리가 좀 이어지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종목들의 수급까지도 좀 가져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분간 이런 수급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테마주들이 크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번 주 내에서는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뭐 추가적으로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이슈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대책을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는 재료가 좀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 재료 소멸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국내 유일 회사로서 이제 이 진단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 90%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가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배터리 셀 3사를 모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LS 머티리얼즈나 혹은 GS 에너지 이런 기업들까지도 좀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GS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 민테크에 투자도 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테크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민테크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이 조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한 번씩 튀기는 했는데 그다지 뭐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세가 좀 이어졌는데 이제 이 전기차 화재 그리고 정부 긴급회의 이후로 좀 본격적인 시세가 조금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지만 오늘 추가적으로 이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움직였던 그리고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민테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이제 새로운 또 신규 종목들이 신규 테마가 편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아마 이번 주 내로는 또다시 이런 대장주로도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 흐름을 보더라도 이 61선 그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죠. 지지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양음양 패턴이라든지 혹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N자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일단은 매수가를 잡아보자면 현재가 부근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8,500원에서 8,750원 정도로 잡아보시면 되겠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일단은 10,000원 구간에서 이 라운드 가격대죠. 라운드 가격대에서 저항이 한 차례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너무 1차 목표가를 높게 잡기보다는 한 9,800원 정도로 라운드 넘버를 피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8,000원 구간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윗꼬리가 두 차례 정도 달려섰던 가격대이기도 하고 또 단기 이평선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게 되면서 8,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가 깨질 수가 있는 단기 추세를 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종목에 대한 AS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방산주가 뜨거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에 추천해 주셨던 현대, 로템 최고가 기준으로 16%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중동 관련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재가 많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가능한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대한 추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사실상 지금 당장 뭐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단기 이평선과 같은 이런 단기 추세를 볼 때 어느 정도 이격이 축소가 됐다. 그러면서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신규 진입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신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차익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지금 당장을 두고 보자면은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MSCI 편입 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뭐 중동 리스크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이 현대로템과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좀 많이 쌓아뒀고, 그리고 이전에 이 현대로템을 주가를 눌렀었던 게 결국에는 부진했던 철도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철도 사업 부분에서도 이제 저가 수주를 어느 정도 덜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그리고 철도 이 모두 다 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다른 이 섹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사업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눌렸었던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던 섹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과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 사업까지도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역시나 지금 신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5일 이평선 내지 10일 이평선 구간까지 이격을 좀 축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진입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부분들 실적 기반으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현대 로템에 대해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전기차 배터리 사고와 관련해서 관련된 밸류 체인단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 배터리 셀 3사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9,800원, 손절가 8,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국내 1위 기업인 카페24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카페24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작년 12월 달 구글로부터 260억 정도 규모의 투자 유치를 좀 했었고요. 이때 이제 투자 유치 관련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점상한가로 좀 급등을 좀 했었고요. 이때 이제 카페24 쪽에서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비디오 커머스 시장에 대한 진출을 좀 강하게 좀 설명을 좀 했었고요. 또 이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크리에이터 경제 글로벌 시장 규모가 올해 한 325조에서 2027년도에는 631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유튜브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투자가 좀 이루어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카페24가 6월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를 선보이고 나서 카페24의 PC 기준 6월 초 5만 명에 불과했던 주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9만 명까지 좀 증가를 했고요. 또 도메인 주간 방문 횟수도 6월 초 50만 명 수준에서 신규 서비스 출시 이후에는 이제 110만 명 이상까지 추후했고 카페24 이용자 그 주간 평균 이용 일수도 1.9일 수준에서 2.9일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셀러 측면에서의 이제 트래픽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가속화될 것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 카페24의 2, 4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한 69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89% 정도 늘어난 수치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225% 정도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이제 부합하는 실적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특히 이제 이 마케팅 솔루션 매출이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회사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SNS 채널량 광고가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 광고 경기까지 좀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이 가파른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하반기에 기대되는 부분은 앱 내에서 이제 결제가 가능해질 경우 큰 폭의 이제 구매 전환율 상승이 이루어질 것을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구매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 온라인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카페24의 이제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요. 자, 노빠꾸 탁재훈 채널이 치약 브랜드를 소개하면서 전환율이 12.8%가 정도가 나왔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커머스의 구매 전환율이 1%임을 감안할 때 굉장히 높은 성과이고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재무제표 보면서 추가 설명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24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대주주의 13인 23%, 네이버 13%, 구글 7%에서 거의 이제 50%가 대주주 물량인 굉장히 좀 좋은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2022년도 마이너스 199억, 그 다음에 2022년도 213억 적자에서 2023년도 이제 그 비용 절감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를 좀 했고요. 이런 이제 그 구조조정의 성과가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연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실적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2019년도, 2020년도 대략적으로 이제 한 80억에서 90억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좀 발생한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195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2025년도에는 318억 그리고 2026년도에는 500억 정도까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018년, 19년 이때 주가 대비해서 현재 가격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또 이제 지금은 이제 구글, 특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본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2018년, 2019년도보다는 멀티플을 추가적으로 좀 주는 것이 바람직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월봉상의 카페24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19년도, 20년도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매출이 나왔을 때 최고점 기준으로는 이제 한 5만 원 이상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수익성이 좀 악화되면서 지속적인 하락, 그다음에 이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바닥권에서 한 차례 매수가 들어왔고 구글 투자 유치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 유입, 그다음에 유튜브 전용 스토어가 좀 개발이 되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차트를 이렇게 좀 길게 놓고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권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신고가 거래량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거래량 자세하게 좀 이렇게 분석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양봉이 나올 때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음봉이 나올 때는 건전한 조정, 지금도 이제 양봉이 나올 때는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지금 이제 조정이 받으면서 이 건전한 조정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세력이 좀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충분히 이제 추가 레벨업이 가능한 그런 기관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현재 가격대부터 32,500원 라인대까지 여유 있게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손절가는 이제 기준선 라인대인 25,000원 잡아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이제 1차적으로 4만원 라인대 보시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는 5만원에서 6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중장기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페24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유튜브 쇼핑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추가적인 레벨업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딜세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정리해보고 종가 매수 OX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창원 IM증권 PD,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시장을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시장에 돈이 없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도체가 갈 때는 바이오가 못 가고 바이오가 갈 때는 반도체가 못 가더라고요. 오늘 반도체 대형 종목들이 가니까 또 대형 바이오는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황제주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하락을 또 기회로 잡아봐도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궁금합니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원 PB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최근에 리포트를 여러 개를 읽어봤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던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배경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이 CDMO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략 1,000조 정도 수준이라고 밝혀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동사의 매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4위입니다. 덕분에 계속해서 실적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2분기 동안 실적은 역시나 괜찮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생물보안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기업들, 특히 의약품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자연스럽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뜻하지 않은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를 보게 되면 6공장, 7공장 계속해서 지금 토대를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5공장이 이제 가동이 된다면 당연히 캐파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지난주 월요일까지 시장이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을 회복하는 그 힘을 보게 되면 역시나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했습니다. 충격을 모두 다 회복이 된 이후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산재되어 있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섹터는 바로 여기였다는 거. 그러면 시간이 조금만 지났을 때 사실상 100만 원은 저는 당연히 돌파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정적 견해를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거다. 네, 불안해하지 말고 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글로벌 해상 운임이 살짝 하락세지만 중동 전쟁이 이제 발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리스크가 커지면서 다시 이제 해상 운임 추가 상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흥하해운 여쭤볼 텐데요. 자, 두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자, 두 분도 동그라미 네. 다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중동 리스크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매수 심리를 계속해서 좀 유발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지금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24시간 이내에 뭐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지금 보도 뉴스들도 지금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중동 정세에 대한 불안, 정체감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유발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전에는 중동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WTI의 반응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중동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WTI가 다시금 반등 기조로 좀 잡아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해상 물류 운임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물류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그에 따른 흥하해운의 좀 수혜가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실적 부분들도 그렇게 좀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닙니다. 실적도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좀 견조한 위치에 계속해서 좀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WTI가 계속해서 지금 시점에서 반등 기조를 조금씩 잡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로 바닥권에서 계속 보합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해상운임 지수가 최근에 고가를 찍고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 해상운임 지수가 좀 빠지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고가 대비 지금 빠지는 조정폭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 지금은 어느 정도 숨고르기 이후에 재차 좀 반등이 들어와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해운조 쪽에 대한 매수 심리 사이클이 좀 돌아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에 있어서 충분히 저는 종가 베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중동 쪽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해운주에 다시 한번 매기고 몰릴 수 있다라는 점, 흥하해운에 대해서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품주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앓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부진한 실적 여파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실리콘투는 실적이 잘 나와줬는데도 주가가 밀리거든요.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엇갈렸는데요. 일단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실리콘2가 지금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밀리는 부분들은 일단 뭐 재료에 대한 선반영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건에 충족이 됐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차익 매물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안 나와준다라는 부분들은 재차 좀 어느 정도 주가가 보합권에 좀 쉬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물량을 일부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주는 모습 이후에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특히 지금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부분들의 속도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에 따른 매출 성장세도 오히려 상조하고 흐름들이 꾸준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립니다. 또한 지금 상반기 대비 하반기 같은 경우와 미국의 또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4분기부터는 쇼핑 성수기라고 좀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쇼핑 성수기에 좀 진입을 하게 되면서 좀 그에 따른 매출 역시도 상조하고 흐름들 충분히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뭐 K뷰티에 대한 인지도가 좀 올라가주면서 그에 따른 뭐 푸드나 패션 쪽으로 카테고리도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외형 성장까지도 좀 촉진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지금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지금 라인에서 이제 가장 베스트 구간들은 한 4만 원대를 이탈 안 해야겠죠. 일단 4만 원대를 이탈 안 해준다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박스 상단까지 한 번 더 리테스트
리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손익비 매매가 좀 좋은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매출 증가 기대감 살아있는 실리콘투 종가 매수 해봐도 되겠다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청원 PB님께서는 X 의견 주셨는데요. 실리콘투에 대해서만 X를 주신 건지 화장품주 전반에 이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전체에 대해서 지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오늘도 사실상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전히 올 상반기에 견인을 했던 뭐 수출이라든지 북미화 매출 잘 나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는 맞긴 맞으나 그거에 반영해서 주가도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 뭐 인그루드 레블리 시작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말 그대로 주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되면은 투심이라고 하는 게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K-뷰티를 기반으로 해서 중저가 브랜드의 판매는 원활하게 이어질 겁니다. 그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충격을 우리가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것. 그래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진욱 본부장님은 동그라미 그리고 이청원 PB님은 X를 들어주신 종목 실리콘투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삼성 E&A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올해 그 수주 목표가 12조 6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사우디 수주를 하면서 순식간에 86%를 채웠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견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네요. 자, 최진욱 본부장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삼성그룹 계열사의 좀 해외 플랜트 기업이라고 좀 보면 되시고요. 앞서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우디의 좀 대규모 프로젝트 부분들에 수지에 좀 가시화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그에 있어서 일단 인도네시아 쪽에 대한 프로젝트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금 하반기에 좀 수주 증가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은 주가에 훈풍을 좀 불러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네. 그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플랜트 시장 확대 부분들이 일단은 삼성 E&A의 좀 외형 성장을 좀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당기 순이익, 매출액 전부 다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올해 뭐 하반기는 좀 예상 수치가 조금은 낮게 잡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앞으로 좀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의 위치 자체는 좀 밸류가 재평가가 좀 들어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라인대에서 좀 큰 폭으로 한 26,000원이나 5,000원 이 부근대만 이탈 안 해준다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뭐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가 재평가의 어떤 시점이 된 것 같다. 자, 이청원 PB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담이 우선은 크지 않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6월 18일에 21,600원을 저점으로 해서 올라간 폭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적은 지금 괜찮다는 거죠.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플랜트인데요. 이 플랜트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화공과 비화공.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부각을 받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도 비화공 부문에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피드 투 EPC라고 해서 사실상 시공과 조달, 건설 그 모든 것을 이제 통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비용과 시간이 지금 절감된다라고 하는 그 효과 때문에 최근 6개 분기 중에 지난해 3분기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매 분기마다 정산이익이 발생을 했고요. 이러한 정산이익이 누적되는 가운데 올 연말에는 약 2조 원 수준의 현금까지 확보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주주 환원 정책에 나올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본다면 주가는 역시나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앞서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대략 올해 계획한 수준의 87% 수준 정도의 수주 잔고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올 하반기 인도네시아, 사우디 여기에 또 한 번의 수주가 지금 기대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주가는 조금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E&A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고요. 크래프톤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주가 바로 반응하면서 상승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고가도 경신을 했죠. 증권사에서도 TP 상향 리포트 나오던데 두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청은 PB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지금 게임 섹터 자체는 매우 선별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게임 섹터니까 주가가 다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PC와 콘솔이라고 하는 측면이 부각이 된과 동시에 서구권의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의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배제하고 모바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승부를 냈고요. 주가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오늘 종가 기준이 거의 최고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게임 섹터는 개발사, 퍼블리싱 그 모든 기업들의 주가 흐름과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뒷받침이 된다면 주가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크래프톤 지금 실적이 괜찮으니까 올라갔고 넥슨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프트업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 흐름 자체가 올 하반기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라고 하는 시장을 조금 넘어서 서구권에서의 매출이 조금씩 늘어만 나도 기본적으로 매출의 증가세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게임 섹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한다면 크래프톤의 주가는 오늘 종가가 고점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은 오히려 지금이라도 한번 담아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게임주 내에서 선별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다 가는 것은 아니다. 실적이 나와주는 뒷받침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 오늘 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의 좀 호조세,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실현했다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이번에 좀 배틀그라운드 쪽에서 좀 승부수를 내놨던 부분들이 뉴진스랑 좀 합작을 했던 부분들이죠. 뉴진스 좀 합작 효과 부분들이 분명하게 좀 선방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좀 트래픽도 좀 견조하게 좀 증가를 해줬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특히 지금 인도 시장 같은 경우도 배틀그라운드의 상승세가 여전히 시장에서 성장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국내 같은 경우나 뭐 인도 시장 같은 경우가 배틀그라운드 쪽에 대한 인지도가 계속해서 좀 높아 나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시고, 그나마 지금 크래프톤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찾아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8월에 게임스컴에서 이번에 신작 인조이를 좀 발표를 할 예정이죠. 인조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인생 시뮬레이션 쪽에 대한 장르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보통 이렇게 게임사들이 하나의 좀 원작 IP를 가지고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 게임을 이용했던 이용자 수들 같은 경우 마인드가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많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인조이 같은 경우도 흥행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종가 베팅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크래프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중동발 리스크 그리고 산재한 이벤트들 이번 주에는 CPI 그리고 PPI 발표가 대기하고 있죠.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이어가는 투자자들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 MSCI 지수 8월 정기 변경 발표가 있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편입이 결과가 공개가 됐고요. 또 SKI 테크놀로지는 편출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차기 변경일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안에서는 현대, 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의 편입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영향에 이 대형 반도체주가 살아나면서 강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장중 한때 하락으로 반전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장 막판에 상승 반전에 성공이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 통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거래소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졌고 0.18% 상승하면서 2621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이 러셀 2000 지수의 부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성장주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일부 있었고요. 오늘 2차 전지 쪽, 바이오 쪽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1% 넘게 밀렸습니다. 764선을 기록했고요. 장중 저점이었던 757선 대비해서는 그래도 낙폭 많이 만회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개별 테마로 본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석유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화장품 쪽은 크게 밀렸다라는 점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달에는 삼전 쪽이 수익률 게임에서 좀 더 우세한 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더 눈에 띄는 부분이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상승, 오늘 대형 반도체 쪽이 움직였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0.79% 상승하면서 76,100원에서 마감이 됐고요. SK 하이닉스는 2.77%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하반기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감, 실적 개선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점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LG엔솔이 0.3%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대 하락률 기록했고 최근 반도체주와 시소케이처럼 이 반도체주가 오르는 날에는 바이오 쪽이 못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서 오늘장 셀트리온도 주가 하락이 나왔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은 3.6% 밀렸고요. 19만 2,700원 수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 오늘 금융주 쪽이 다시 한번 달렸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 탄력 오후장 들어서 더해가는 모습이었고요. KB금융이 2.5%대 강세, 신한지주는 2.59%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이버는 실적이 괜찮았는데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업계에 엇갈리는 시선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의 주가 2.43%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15만 6,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전고체 배터리 쪽에 상승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고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는 주가가 밀렸습니다. 1%대 하락률 기록하면서 31만 5,500원을 기록했는데요. LG화학은 0.5%대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간밤 테슬라 관련 이슈가 있었죠.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도 이 전기차 관련주들 줄 하락을 이어갔다라는 점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장 막판에 상승 반전하면서 성공이 됐습니다. 이동채 회장 관련 뉴스가 있었으니까요. 이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확정이 돼서 뉴스가 나왔고요. 알테오젠이 3%대 하락률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HLB는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2.5%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84,7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화장품주 대비해서 아웃퍼폼했던 미용 의료기기 단 오늘은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휴젤이 0.98% 상승 반전하면서 성공했다라는 부분들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리가켄바이오와 셀트리온 제약은 2에서 5%대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 장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오늘장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게임주 안에서 선별적인 흐름이 나왔다라는 부분 오늘 지속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장 마감하고 이 크래프톤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고요.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나와주는 게임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5.06%대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클래시스는 5.8%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잘 가졌습니다. 1.8%대 상승률 기록했는데요. 대테러 로봇 시제품을 육군에 납품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내일장 대비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정원 PB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어떤 점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다른 건 모두 배제하고 수급을 어쩔 거라 봐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그 KB증권에서도 리포트가 한 게 나왔는데요. 최근 1개월 정도 동안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시장을 잘 대변했던 지표는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이다라고 하는 평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이는 결국 시장 자체를 가장 잘 대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를 결정짓는 가장 큰 투자 주체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내일 8시 45분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수급 보면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략 아까 3시 반 기준으로 한 4천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는데 그에 비하면은 코스피는 별로 오르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게 내일까지 아마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우리가 내심 조금의 상승 탄력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관점으로 시장은 조금씩 지난 월요일 그 이전 금요일의 충격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기조에 있다라고 보시고 계속 시장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움직이자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다음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내일 어떤 부분 체크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금일 밤에 PPI의 좀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이제 CPI까지 이제 대형 이벤트들이 좀 이번 주에 좀 많이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좀 일부 관망세가 좀 짙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CPI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의 관망 투심이 계속 좀 자극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을 찾아서 좀 수급이 이동을 해줄 건데, 보통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만 놓고 봐도 개별주 장세가 굉장히 좀 짙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날 좀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플로우로 수급이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다만 이제 오늘 코스피 쪽에 외국인만 좀 순매수세가 좀 유지가 됐던 부분들은 뭐 그렇게 나쁜 흐름들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수급 흐름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내일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좀 신용당국가 좀 급감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지표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더라고요. 사실 기존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하게 된다면 좀 긍정적으로 인식이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또 그러자니 또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이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번 지표에 어떤 점에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사실 저는 이제 예상치 부합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예상치를 하회를 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키워드로 나왔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더 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예. 올해 또 예상치 상회하게 되면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변수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가장 베스트는 예상치 부합이 좀 나와줘야만이 시장도 어느 정도 안도감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는 게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골디락스 상태를 원하는 시장입니다. 자, 내일장 전략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훈 PB님께 질문 드릴게요. 내일장 어떤 섹터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방산입니다. 오. 사실상 오늘 중동지방에서의 분쟁이라고 하는 건 뜻하지 않은 호재로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방산업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PER 기준으로 지금 20배 정도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가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였지만, 오늘 현대로템 올라가는 거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올 하반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수리온에 대한 공급 계약,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폴란드와의 K2에 대한 마지막 계약 등이 계속해서 이행될 거라고 봅니다.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변수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하였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까지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내심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한 3일 정도 전에도 리포트 간 게 나왔었는데 이 5개의 기업에 대해서 올해 영업이익 같은 전망은 여전히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방산이 현재 시점에서 놓여 있는 경영 환경 자체를 보면 여전히 괜찮다는 거고요. 주가도 이를 반영하듯 오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결국 52주 신고가가 지금 다 나옵니다. 지난주 시장의 충격을 이겨내고 있고, 그게 의미하는 것은 내재된 힘이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약간 불안할 때는 확실하게 주가 움직임이 좋은 섹터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자. 그런 면에서 방산 기업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5개 기업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추적 관찰하면 그래도 투자에 따른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중동 리스크가 지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방산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최진욱 본부장님께서는 내일
주도 섹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게임주 쪽에 조금은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게임주들이 상반기 때는 굉장히 주가에 좀 저조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됐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크래프톤이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좀 게임주 쪽에 대한 수급을 쏘아 올렸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넷마블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밑으로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재료가 선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 8월에 좀 게임스컴의 대형 모멘텀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불과 며칠이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펄어비스라든지 뭐 크래프톤 좀 주요 대형 기업 같은 경우들이 계속해서 좀 신작에 대한 부분들의 라인업이 좀 확충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의 실적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게임주들의 좀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래프톤 호실적이 쏘아 올린 공 내일장 이 게임주 좀 지켜보자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